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청와대로 칼끝을 겨누는 검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은 오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긴급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중요한 사람들이 불려갔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불려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고발자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저에게 파렴치하다고 했는데 정작 파렴치한 게 누구인지 최근 드러나고 있다. 윤총경 버닝썬 스캔들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 말합니다. 윤총경이나 최근 문제가 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왜 항고하는지 묻고 싶다. 아주 청와대의 아픈 것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원경과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를 자기가 보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날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 간 건데요.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은 몇 차례 동부지검에서 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또 가느냐? 또 다른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 수사관과 함께 불려간 주요 증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국립공원관리공단 권모 이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특혜 채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권경업입니다. 뭐 이름 밝히죠. 뭐 권모가 아니라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인데요.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박근혜 정권 때의 블랙리스트보다 여기는 정말 죄질이 더 심합니다. 권 이사장은 채용 당시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말 안 했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자, 권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예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친문 문학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 이사장이 채용 당시 특혜를 받았다. 권경업 이사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소문처럼 나돌았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자, 이사장 추천위원회 서류심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경업은 9등을 했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9등입니다. 9등 그 중에서. 그런데 면접 대상자 5명에 포함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5명의 이 면접 대상자에 포함된 것도 불법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 위원으로부터 면접 점수를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등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권경업이 1등을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왜일까요? 이거요, 채용 비리 의혹. 이미 신임사원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은행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실형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면접을 주도했던 청와대 환경부 그리고 이 공단의 관계자들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권경업이 이날 검찰에 불려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을 확인한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른 겁니다. 오늘 김태우, 권경업 이사장이 불려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채용 비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가 보도를 한 겁니다. 연합뉴스TV는 청와대의 신미숙 비서관이 다음 주 소환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은 누구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는 중간 고리입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찍어서 신미숙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신미숙은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소환됩니다. 이미 신미숙은 변호사까지 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신미숙이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지목 인물이 떨어지자
이거는 아까 권경업하고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 과정은 한겨레 신문의 모 씨를 청와대가 찍었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 이메일로 질문 답변서까지 보내줬는데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화가 많이 났겠죠. 이 사람은 꼭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미숙 비서관이 이 청와대 지목 인물이 떨어지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질타했다고 합니다.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한 겁니다. 이것을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미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윗선으로 환경부 직원들은 신미숙 비서관을 지목했지만 신미숙 비서관이 자신이 무슨 인연으로 한겨레 신문 모 씨를 상임감사 시키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지시를 했겠죠. 그러면 신미숙 비서관의 위는 또 누구일까? 조현옥 인사수석일까? 대통령일까? 모릅니다, 아무도.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국, 임종석, 조현옥, 대통령 주변의 인물까지 아니면 대통령 본회의까지 그 불길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겁이 없다고 해서 그렇지 청와대 행정관들이 설치고 비서관이 차관을 질책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미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운동권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겠다. 부당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동부지검 착착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은 어떨까요? 김은경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은경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계속해서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 5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청와대 백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아무리 장관을 지냈다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오는 이 용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검찰 조사를 받다가 5시간 만에 나와버리면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한 겁니다. 나와서 아마 청와대와 연락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날 수사는 묘하게도 청와대가 얼마나 이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개입했느냐를 김은경에게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궁을 하자 거부를 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청와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모든 X 바가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용기 없이 검찰청사에서 5시간 만에 뛰쳐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날 환경부 장관을 지한 김은경은 기자들이 물어보자 조사 성실하게 잘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방송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5시간 반 만에 나왔는데 그때 이유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검찰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왜 그러면 김은경은 이렇게 했는가? 이게 바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나를 장관을 지낸 김은경한테 물어본 건데 5시간 반 만인가 나와버린 겁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김은경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김은경, 네. 근데 사표를 내라고 하셨나요?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김은경의 풀 내용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경 전 장관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위증을 한 겁니까? 장관은 전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표를 내라고 하셨나요?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사실이라면 그때 김연경은 아무 생각 없이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불려가 보니까 아니 청와대가 시킨 거 맞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답했다가는 청와대 윗선에 아주 높은 분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만약에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고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다 뒤집었습니다. 김은경은 굉장히 중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말은 위정이 됩니다. 반대로 국회에서 했던 말대로 나는 모른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형식적인 절차만 취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겠지만 굉장히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은경 전 장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고민할 겁니다. 검찰에 불려 갔더니 세 번째 소환대 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수사가 진척됐고 너무나 많은 팩트가 있는 겁니다. 놀라서 5시간 반 만에 뛰쳐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은경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부릅니다. 신미숙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조국, 조현옥,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대통령, 그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어쩔까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잡았던 블랙리스트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잡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법원이 제대로 판결한다면 이 건으로 청와대 환경부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찰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권력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만약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다음 정권에 누군가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처럼 제조사라 한마디만 하면 또 제조사합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소시효도 그 다음 정권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했던 방식대로 당신들이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사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도왔던, 선거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일자리 하나 주려고 했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사람을 자른 것은 직권 남용이고, 깜도 안 되는 캠프 인사를 들이민 것은 업무 방해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팩트들도 다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